집값이 같다고 같은 집이 아닙니다. 같은 집을 샀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잃습니다. 이제 미국 집값, 세금과 사람의 이동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 집값 잡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집값 문제를 두고도 각 주가 꺼내든 세금 정책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주는 더 걷고 어떤 주는 덜 걷고 어떤 주는 아예 세금 기준부터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뉴욕은 고가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고, 플로리다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 합니다. 뉴저지는 은퇴자들이 떠나지 않도록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투자와 개발이 위축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주리는 아예 기존의 세금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별로 서로 다르게 세금을 올리고 낮추고 돌려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각 주에서 왜 서로 다른 세금 정책을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금 정책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금리 내려가면 집값 오르고 금리 올라가면 집값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금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 부동산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생기고, 사람이 떠나는 지역에는 매물이 쌓입니다. 은퇴자가 남느냐 떠나느냐,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 빠지느냐, 젊은 가족이 정착하느냐 다른 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진 집의 가격도, 앞으로 사게 될 집의 가격도 달라집니다. 결국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는 주가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각 주에서 세금을 바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금이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바꾸고 그 이동이 다시 집값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정책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뉴욕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뉴욕시 안에 있는 500만 달러 이상의 단독주택, 100만 달러 이상의 일부 콘도와 코앞 같은 고급 세컨홈에 새로운 보유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피에다 테르세라고 하는 보유세인데요. 주 거주지가 아닌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주택은 약 1만 채로 추산되고,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세금을 만들었을까요? 뉴욕은 초고가 세컨홈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에서 고가 세컨홈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가 세컨홈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그 재원을 주거 정책과 공공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면 일부 부유층과 투자자들이 뉴욕 대신 세금이 낮은 다른 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뉴욕은 세금을 선택했지만 시장은 사람의 이동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2026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실거주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달러인 홈스테드 공제액을 2027년에는 15만 달러, 2028년에는 25만 달러까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통과되려면 주민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은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로리다는 실제로 거주하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려는 정책입니다. 다만 새로 플로리다로 들어오는 주민에게는 확대된 혜택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플로리다 주는 단순히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정착한 주민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다른 주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와 생활비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재산세까지 부담이 커지면
커지면 사람들은 결국 집을 팔고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그 이탈을 막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저지입니다. 뉴저지는 이미 시니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스테이 뉴저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시니어들에게 뉴저지주에 계속 머물러 달라는 정책입니다.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 가운데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6,500달러,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에는 최대 5,000달러,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는 최대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그럼 왜 뉴저지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걸까요? 집값이 오르더라도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은퇴자들은 결국 집을 팔고 세금이 낮은 다른 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떠나면 단순히 주민 한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소비가 줄고 주택 매물이 늘고 지역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재산세 지원을 통해 그 이동을 늦추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금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억만장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자산세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2026년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한쪽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세금을 지나치게 높이면 자산가와 기업, 투자 자본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환경심사 제도 개편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개발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시는 별도로 대형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이전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정책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시 차원의 제안입니다. 제안대로라면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의 이전세율을 5.75%에서 2.75%로 낮아지고 2,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6%에서 3%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낮추려는 걸까요? 대형 거래와 개발 사업이 멈추면 투자도 줄고 주택 공급도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확보해야 하지만 기업과 부유층, 개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자 환경도 지켜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거둘 것인가 덜 거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자본을 붙잡으면서도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미주리입니다. 미주리 주는 주 전체의 세금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주민투표에 올라간 수정헌법안 5호는 일정 세수 증가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판매세와 사용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에 부과하던 세금을 줄이고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미주리도 기업과 주민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줄어드는 대신 판매세와 서비스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소비 비중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지방정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선거 당국도 이 정책이 앞으로 세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미주리주가 바꾸려는 것은
것은 단순히 세율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과 주민이 이 주를 선택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각 주의 세금 정책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은 고급 세컨홈에 추가 보유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플로리다는 실거주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장기 거주지를 보호하려 합니다. 뉴저지는 시니어들에게 재산세 지원금을 지급해서 집을 팔고 다른 주로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재정을 확보하면서도 기업과 부유층, 투자와 주택 개발이 빠져나가지 않을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미주리는 개인 소득세를 줄이고 판매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과 기업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주의 세금 정책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경쟁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그리고 미래의 주택 수요입니다. 이제 미국은 어느 주가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집값도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이곳에 계속 남을 것인가, 누가 새롭게 들어올 것인가, 누가 이곳에서 집을 사고 세금을 내고 지역 경제를 유지할 것인가. 각 주가 세금을 바꾸는 진짜 이유는 사람과 기업, 그리고 자본의 이동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결국 여러분이 소유한 집의 수요와 가격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집값이 곧바로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람과 기업이 반응합니다. 세금 부담이 낮고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집을 사려는 수요와 임대 수요가 함께 증가합니다. 수요가 확인되면 개발업자들이 움직입니다. 새로운 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공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매매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임대 수요가 몰리면 렌트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역시 수익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집값을 판단하려면 세금 정책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정책이 실제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집이 빠르게 공급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책이 시장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에 반응한 사람과 기업의 이동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미국 부동산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는 이 집이 얼마인지 보다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지역은 앞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인지 낮추는 방향인지. 둘째, 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떠나고 있는지. 셋째,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고 있는지. 넷째, 늘어나는 사람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네 가지가 모두 긍정적인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 그 지역의 주택 수요도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기업은 떠나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공급까지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앞으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살 때는 부동산 매물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세금 정책과 기업의 이동, 사람의 이동, 그리고 주택 공급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주거비와 자산의 가치,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가 계속 오른다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여러분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돈은 늘어납니다. 만약 기업이 세금이 낮은 주로 이동한다면 그 지역에는 일자리가 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기업과 사람이 떠나는 곳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예전만큼 쉽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이 어디에서 만들어질지, 여러분 집을 누가 사줄지,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서 첫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도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같은 50
50만 달러 집이라도 어떤 주에서는 매년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고 어떤 주에서는 기업과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같다고 같은 집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집을 사는 비용보다 그 집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를 선택한 지역입니까? 그 답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주거비도 자산의 가치도 그리고 은퇴 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국 세금은 돈을 걷는 제도만이 아닙니다. 누가 이 지역에 남고 누가 떠나게 될지를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집값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을 살 수 있는 작은 대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작은 대출을 다시 살리려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